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총리시킬 사람이 없으니 사표 낸 사람 계속 시킨다는 말이 농담처럼 떠돌았죠. 현실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표를 60일 만에 반려했습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께 국가 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 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 공백과 공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홍원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게 될 것입니다. 안대희 문창극 연쇄 낙마에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새 총리 후보를 내세울 수 없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덮어놓고 수긍합니다. 민현주 대변인입니다. 방금 10시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의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중단 없는 국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총리 한 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정 총리는 세월호 사태 책임을 지고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사퇴한 분이다. 이런 분을 유임시키는 것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이후 국민들이 바라는 근본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결국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각 사퇴를 요구했던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정미 대변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관예우 논란의 안대희 전 후보자와 친일 식민사관 문창극 전 후보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에 총리를 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 총리 유임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격미달 인사를 2번이나 총리 후보자에 앉히려 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호원 총리를 유임시킴으로써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또다시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우리 국민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8명의 국무위원 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도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덕성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떼어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투트랙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나온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입니다. 문명국가에서 인사청문회를 우리나라처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마 미국 정도고요. 그 나머지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 이런 나라이고 그 외에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예.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인사청문회 수준이라는 건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요. 결국 이제 미국의 시스템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 예. 그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래 정치한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해도 그것이 이제 잘 걸러진다고 봅니다. 근데 예. 거의 100년 정도 인사청문회를 운영해온 미국과 우리가 아직도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동일한 출발점에 놓고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미국 경우에도 개인적인 어떤 개인 정보 또는 개인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밀리에 또는 그 개인적인 어떤 측면을 놓고 인사검증을 다 마치고 예. 의회의 어떤 인사청문회는 결국은 공직 수행 능력에 집중해서 한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은 인사청문회 전 언론과 여론에 의한 사전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세심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연구 부정에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이렇게 망라하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표절만이 아니라 제자 논문을 가로채거나 연구비를 가로채거나 이런 연구 부정도 이제 수두룩하게 발견이 되는데 또 이제 조교수에서 부교수 그리고 정교수로 승진할 때 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논문을 두 편을 제출을 했는데 그 두 편이 다 하나는 자기 표절이고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서 그대로 내고 그래서 학위 논문이 승진 심사 연구 실적으로 승진 심사를 할 때 한 번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2번을 이렇게 박사 논문을 2번을 이제 승진할 때 제출을 해서 그것도 이제 그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교수를 승진하실 때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승진했기 때문에 교수 자격조차도 사실 온전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계신데 이런 분이 교육부 수장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인사 참극이다 이런 평가가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인데 이런 분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김기춘 비서실장님 아닙니까? 예.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적 그런 요구들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국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들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의 이런 과제나 상황과는 반대의 분들을 이렇게 인사 추천하시는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건 이상한 일이죠. 이런 가운데 국회는 다음 달 8일부터 사흘 동안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 달 8일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영희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5일과 18일 두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반기 국회 첫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다음 달 9일에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 날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역구인 서산 태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법연합회의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 태안 지역은 다음 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됩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출마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새정치연합에게 그렇습니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 시 재보선 지역이 될 서울 서대문 을 지역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서울 동작을의 노회찬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정권 심판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자력 돌파를 말하고 있지만은 야권표 분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들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연대 논의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도 야권표의 총량이 나왔다며 합치지 않으면 승리는 불가하다며 야권연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재현 대변인이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서 밝힌 말입니다. 새정치연합, 현재 야권은 새정치연합,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또 이제 몇몇 더 당들이 있는데, 연대를 안 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큰 선거 3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선거 연대, 그리고 이기는 선거를 위한 연대를 위한 전제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총량이 나왔다는 것은 다 확인이 됐고요. 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보다시피 야권표가 여권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대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새누리당 쪽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결국은 야권 연대를 흔들고 깨야 새누리당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진보당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종북몰이를 통해서 갈라치기 했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보수 세력의 영구 집권 전략이 2017년 대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벌써 가동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전국이 구름 많겠고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전국이 24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산간으로는 내일도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1도, 습도는 55%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